국토교통부는 수학여행 전세버스에 시행하고 있는 안전정보 조회 서비스를 모든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버스 사고 줄이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사고가 30% 감소하고 충돌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국제여객선의 안전 수준이 한층 향상됐습니다. 생활 주변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지도를 통해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 구축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1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확정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합니다. 금융당국이 불안전 판매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을 강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원금 보장 여부와 원금 손실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이은지입니다. 현재 수학여행 전세버스에 시행되고 있는 안전정보 조회 서비스가 전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수학여행 전세버스에 시행되고 있는 안전정보 조회 서비스를 모든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전세버스 교통사고 중 전체의 약 22%가 가을 행락철인 10월과 11월에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안전정보 조회 서비스를 모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안전정보 조회 서비스는 관광객이 전세버스 계약 때 전세버스 업자의 동의를 받아 운전자격 취득 여부와 정밀검사 수검 여부, 보험가입 사항 등 안전정보 서비스를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급정거 등 돌발 상황 때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대열 운행을 금지하기 위해 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대 등과 협조해 안전거리 유지 등을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서 전세버스 업체에 대해 수학여행단의 대열 운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사고가 30% 감소하고 대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충돌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국제여객선의 안전 수준이 한층 향상됐습니다. 2013년 국제여객선 사고 현황과 9월 한 달간 시행한 하반기 일제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제여객선 사고는 지난 9월까지 7건 발생으로 지난해 10건보다 30% 줄었습니다. 또한 선박결함은 상반기보다 42% 감소했습니다. 특히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충돌 사고는 없었습니다. 해수부는 이처럼 국제여객선 안전 수준이 높아진 것은 그동안 드러났던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주요했고 중국 정부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한중항로 여객선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린 덕분이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건 발생했던 한중항로 여객선 사고는 올해 3건으로 줄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안전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객을 수송하는 만큼 경계를 늦추지 말고 철저한 안전관리와 선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생활 주변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지도를 통해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 구축 사업 추진이 본격화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자치단체의 추진 역량과 노력도, 사업 추진 효과성 및 확장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시 6곳, 군 3곳, 자치구 6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시범지역은 시범 구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특성과 인구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습니다. 먼저 생활안전지도 시행이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밀집 지역이 우선적으로 반영됐으며 안정적인 전국 확산을 위해 구도심, 신도심, 산업단지, 해안지역 등 다양한 유형의 자치단체가 균형적으로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시범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1차적으로 생활안전지도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해당 자치단체 및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지도 정보를 제공해 안전시설 개선과 위험지역 순찰 강화 등 사전 조치를 강화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생활 주변의 사고, 범죄 다발 지역, CCTV 등
안전시설 위치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범지역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성공적인 생활안전지도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불안전 판매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을 강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원금 보장 여부와 원금 손실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예금자 보호 대상인 저축상품과 대상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축상품은 금리가 낮은 대신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예금자 보호 제도로 위험성이 적지만 금융투자상품은 수익이 높은 대신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실질적인 금융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취합 중입니다. 금융위도 동양 사태를 계기로 불안전 판매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투자자가 금융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 권유 설명서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금감원은 기존의 금융투자자들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돕기 위해 온라인 개인금융진단 프로그램과 맞춤형 무료금융 자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충남 보령에서 전국 화재감식 연구 논문 발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발표대회에는 전국 소방관서 화재조사관, 한국감식학회, 소방관련학과 학생 등 2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첫날에는 한국화재감식학회장의 화재감식 감정기법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전국 19개 시도에서 출품한 화재감식 연구 논문 발표대회가 열렸습니다. 이튿날에는 화재조사 선진화를 위한 현안 업무 토론과 중앙소방학교 김수영 박사의 화재 분석 사례 및 교육 지원 등 화재조사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화재조사 현안 업무 토론은 현장과 정책부서 간 소통을 통해 보다 실용적인 화재조사 선진화 정책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화재조사 선진화를 위해서는 현장 대원들의 연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도별 자체대회와 중앙대회로 구분 정례화하고 우수 입상자에 대한 우대 방안 등을 마련해 참여 의욕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 환자가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병원급도 수술 후 상담 등의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 진료 허용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많았다며 입장 변화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의사 환자 간 원격 진료를 허용하더라도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병원급에 대해서도 원격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의미여서 의사협회의 반대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대면 진료를 허용할 경우 1차 의료기관 간에도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 현장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모니터링 용도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의사 환자 간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방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개발 지원금과 수출 지원을 늘리고 가불용어 폐지 등 공정거래 여건을 개선합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 분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3대 분야 16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국방 중소기업의 창조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방산 육성자금 지원 시 기업 부담 금리를 대기업은 2%, 중소기업은 0.5%로 조정했습니다.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을 위해
지원액 상한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높이고 정부 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때 받는 기술료 징수율은 기존 20%에서 10%로 낮췄습니다. 또한 방산 전시회 참가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업체당 지원 비율을 중소기업은 최대 80%로 상향 조정하고 절충교 역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우선순위도 높일 예정입니다. 또 국방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한 중소기업 우선 선정 품목 지정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뇨병 관리를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혈당 측정기 및 인슐린 주입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담은 안전사용 지침서를 개발하고 홍보용 리플릿으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약 320만 명으로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입니다. 당뇨병 유병률은 10.1% 수준으로 향후 40년간 약 2배인 600만 명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개인용 혈당 측정기는 혈당 등을 개인이 스스로 확인하는 측정기이며 인슐린 주입기는 혈당 측정 결과에 따라 적정량의 인슐린을 주입, 혈당치를 조절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이번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사용 전 준비사항과 올바른 사용 방법, 알맞은 혈당 측정기 선택법 등으로 당뇨병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사용 지침서 배포를 통해 올바른 혈당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의료기기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소음과 새집증후군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및 새집증후군 기준에 대한 개정을 마치고 관보에 고시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관련 기준은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표준 시험실을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만들어 실제 발생하는 소음과 유사하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측정 장소도 면적이나 방해 배치 등이 다른 두 곳을 마련해 변별력도 높일 계획입니다.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에서는 아파트 실내에 사용되는 벽지, 장판, 마루 등의 마감 자재는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자재를 사용해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고 사업주체가 시장, 군수 등에게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입주자의 생활수칙 등을 담은 관리규약을 만들어 입주자가 자체 규약에 따라 층간소음을 줄여나가도록 했습니다. 층간소음 관리규약 준칙에는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세대 내부 수리 및 가구를 끄는 행위,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를 금지하고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나 주방 사용 또는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을 자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급증하는 해양 및 해안에서의 재해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안재해를 실제와 가깝게 재현해낼 대형 수리실험시설 구축 타당성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연안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치 해석과 소형 수조에서의 실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과학성과 현실성 있는 연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수 거동과 파랑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물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대규모 수리실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외 연안재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고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방향도 설정할 계획입니다. 또 연구개발 차원에서 수리실험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알아보고 사업 효과도 분석합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 대형 수조시설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와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대형 수리실험시설 구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대규모 항공기 사고 대비 훈련을 실시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실제 훈련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주관 도상훈련, 국토부, 서울지방공항청 등 유관기관 공동 기능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예측 불가능한 인적 재난의 돌발적 발생에 대비해 매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본 훈련은 대규모 항공사고 발생 시 공항 내 신속한 초동 조치 및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합니다. 최초 현장 대응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사고수습본부, 사고수습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실제 상황에 맞는 가상 시나리오를 통한 문제점을 분석 해결하는 등 토의형 기능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난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13가지 재난대응 기능별 상호협력 사항에 대해 숙달하고 기능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작은 징후가 대규모 복합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참여기관 간 공조 협업체계 구축과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금년 12월까지 인적재난에 대비한 재난유형별 기능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학생 어업인 대상의 해양쓰레기 발생저감 교육이 시작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경남 통영 충무초등학교 학생 150여 명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경남과 인천, 부산에서 학생 대상 3회, 어업인 대상 3회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450여 명에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해양 쓰레기에 대한 이론 교육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바다 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 내기, 해양 쓰레기 줄이기 작품 만들기, 해안 정화 활동 참여 등 다양한 체험 교육을 병행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 출범 이후 부처 차원에서 처음 개최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민간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추진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며 교육 이후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면서 다양한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올해 하반기 대대적인 커피 프랜차이즈 실태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에 소재한 식품 접객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만 600여 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4년간 유명 커피 전문점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은 170건에 달했습니다. 2010년 42건, 2011년 38건, 2012년 66건에 이어 올해 6월 현재까지 24건 등 해마다 끊이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다수 적발되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준규격 위반 11건,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9건, 시설기준 위반 7건 등이었습니다. 특히 기준규격 위반 중에서는 유리가루, 철수세미, 손톱 등의 이물질 혼입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중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립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례가 13건 적발됐습니다. 잠시 후 세이프 앤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 앤 포커스 이은지입니다. 최근 신체적 위험과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이 심한 소방관들을 위한 치유시설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방관들을 위한 치유 공간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소방관들이 각종 사고 현장 출동 과정에서 겪은 충격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이프 앤 포커스에서는
서울 강서소방서에서 열린 외상후 스트레스 치유시설 개소식에 다녀왔습니다. 온세미로라는 수순 우리말이고요. 자연 그대로 건강하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수순 우리말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란 신체적인 손상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고에서 심적 외상을 받은 뒤에 나타난 질환을 말하는데요. 흔히들 알고 있는 트라우마라고도 합니다. 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에서 벗어난 사건들, 이를테면 천재지변, 화재, 전쟁, 폭행, 고문, 자동차, 비행기, 기차 등의 응하사고, 그 밖의 대형사고 등을 겪은 뒤에 발생하고요.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개인에 따라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데 1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소방방재청이 전국 소방관 3만 2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약 13%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방공무원의 약 40%가 우울증 증세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공무원이 32명으로 나타나는 등 예방과 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소방관들의 외상후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것이 시민에게 양질의 119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치유실을 만들게 됐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이 심합니다. 전문가와 지속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모든 스트레스의 요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재난 현장의 참혹한 광경에서 비롯되는 소방관들의 외상후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119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치유시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이프앤포커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재해 중 가장 큰 규모와 파괴력을 자랑하는 지진. 지진은 지구 내부의 강력한 힘으로 땅속의 거대한 안반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그 충격으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 2분. 그 시간 동안은 가구가 넘어지거나 물건이 떨어져 다치지 않도록 책상이나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대부분의 부상은 떨어지는 물건들에 의한 부상입니다. 테이블 등의 다리를 꽉 잡고 몸을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숨을 곳이 없다면 벽의 모서리로 대피, 방석 등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감싸 부상을 예방합니다. 지진 발생 시 불을 끌 수 있는 기회는 크게 3번. 먼저 작은 흔들림을 느낀 순간 즉시 가스레인지나 난로 등에 불을 끕니다. 두 번째는 큰 흔들림이 멈췄을 때입니다. 크게 흔들릴 때는 물건이 떨어져 다칠 수 있어 흔들림이 멈춘 후 불을 꺼야 합니다. 마지막은 발화된 직후입니다. 1, 2분 내에 불을 끌 수 있도록 소화기나 소화용 큰 그릇을 항상 비치해 둡니다. 지진이 났다고 해서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진동 중에 섣불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대단히 위험합니다. 특히 블록담이나 자동 판매기 같이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문이 뒤틀려 갇힐 수 있으므로 문을 열어 출구를 미리 확보하고 대피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둡니다. 집 밖에 있을 때 지진을 느낄 경우
유리창이나 간판 등의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손이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넓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빌딩가에 있을 때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안내자의 지시에 침착하게 행동하고 만약 불이 났을 경우엔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고 이동합니다.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대피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 멈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갇혔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돌에 갇혔어요. 여기 살려주세요. 전철을 타고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충격으로 넘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화물 선반이나 손잡이 등 고정된 물건을 꽉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차내 안내 방송에 따라서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운행이 정지되었다고 해서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큰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선 정전에도 바로 비상등이 켜지게 되어 있으니 침착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땐 타이어가 구멍난 듯한 상태가 돼 제대로 운전을 못하게 됩니다. 충분히 주의를 하면서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합니다. 이때 대피하는 사람들이나 긴급 차량이 지날 수 있도록 도로의 중앙 부분은 비워둬야 합니다. 도심에서는 거의 모든 도로가 전면 통행 금지됩니다.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고 부근에 경찰관이 있으면 경찰관의 지시를 따릅니다. 대피가 필요할 때는 화재 발생 시 차 안에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은 닫고 자동차 열쇠는 꽂아둔 채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합니다. 산 근처나 절개지에서는 산사태나 절개지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진을 느낄 경우 평지나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해안에서는 지진 해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진을 느끼거나 지진 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해안에서 떨어진 고지대로 즉시 대피합니다. 대규모 지진 시에는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지만 정전이나 차량 정체 등으로 구조대나 의료기관도 평소와 같이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지진으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상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적절히 응급처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응급처치법과 약품의 사용법을 미리 배워두고 구조가 될 때까지 부상 부위를 고정한 다음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불러오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 지진. 체계적인 대피훈련과 행동 요령만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도마에 지워지지 않는 곰팡이. 생선 손질하고 나면 냄새가. 김치 국물이 배어 지저분하다? 이젠 바꾸십시오. 생선 육류를 썰고 바로 과일을 썰어도 냄새가 잘 배지 않고 세균 걱정 없는 도마. 김치 국물이 배이지 않는 마술 같은 도마. 타닥타닥 수백 번 다져도 눈앞에 보이던 칼자국이 사르르. 마술 중에 마술. 이밀은 이물질이 침투 못하는 고밀도 비우 소재. 90도로 세워도 재료가 미끄러지지 않는 밀착성. 재료가 튕겨나가지 않고 찰싹 붙고 푹신한 느낌이라 칼질을 오래 해도 손목에 무리가 적고 바닥 미끄림도 없는 소재. 턱이 있어 국물이 새거나 흐르지 않고 가볍고 유연해. 손질 후 찌개 냄비로 이동도 오케이. 끓는 물에 넣어도 끓는 물을 부어도 식기세척기에 넣어도 문제없이. 비스페놀 A를 비롯한 환경 호르몬 불검출 확인. 옥수수 전분 함유 생분해성 도마. 용도에 따라 쉽게 골라가며 쓰고 전용 트레이로 보관 오케이. 물 빠짐 오케이. 트레이 및 실리콘 처리로 밀림이 없고 슬림 사이즈로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유럽 스타일. 잠깐 제품 자신감 평생 AS 번호 1899-2734 믿고 평생 쓰실 수 있습니다. 항균 오케이, 탈취 오케이, 열탕 소독 오케이. 흠집 걱정, 색배임 걱정 없는 레인보우 무지개 도마 풀세트. 상상 초월 29,800원. 지금 가져가세요. 어휴, 나무 도마에 곰팡이 닦이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이렇게 색배인 도마, 아직도 이런 플라스틱 도마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생선 도막을 내볼까요? 피에 내장에 이 비린내 도마에 다 배이겠어요. 이거 행주로 닦아내고요. 여기에 김밥을 자른다고 생각해보세요. 냄새 배는 건 물론이고요. 이제는 항균, 탈취, 기능성 도마, 무지개 도마에 자르세요. 일단 이렇게 짱짱한 소재입니다. 밀도가 상당히 높아서 이물질이 틈에 끼는 일도 없습니다. 얇지도 않고요. 쫀쫀하고 밀도감도 높고 특별한 소재는 역시 다릅니다. 놀라운 건 직각으로 세워도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질을 해도 튕겨나가지를 않고 착착 붙어있죠. 색상별로 육류용, 생선용, 야채 과일용, 그리고 김치용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김치 국물이 새어나가질 않습니다. 턱이 있거든요. 다른 그릇에 옮겨 담을 필요 없이 찌개 그릇에 그대로 옮길 수 있어요. 이제 흐르는 물에 슬슬, 어머, 색배임이 정말 없네요. 여기에 끓는 물을 부어주면 살균 소독까지 됩니다. 이야, 아유, 개운하다 개운해. 이렇게 트레이에 올리면 물 쉽게 빠지죠. 보관 쉽죠. 정말 편리하네요. 간절기 식중독 주방 세균 잡아야. 세균 번식 쉬운 도마 꼭 살균해야. 곰팡이 낀 도마, 마르지 않는 도마, 칼자국 틈에 낀 각종 이물질, 세균 엉망으로 쌓아둬서 정리도 안 된다고요? 이젠 세균 걱정 덜고 냄새 걱정 덜고 육류용, 생선용, 김치용, 야채, 과일용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위생적 도마. 전용 트레이로 보관 오케이. 물 빠짐 오케이. 트레이 및 실리콘 처리로 밀림이 없고 슬림 사이즈로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유럽 스타일. 국물이 잘 배이지 않아 김치를 썰어도 걱정 없고 냄새가 잘 배이지 않아 김치 자른 후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잘라도 걱정 없이. 탁월한 밀착력으로 재료가 튕겨나가지 않고 달걀 한 개 무게로 가벼워서 훨씬 편하고 칼질을 수백 번 하고 나도 눈앞에 보이던 칼자국이 스르르. 마술 중에 마술. 잠깐 제품 자신감 평생 AS 번호 1899-2734 항균 오케이, 탈취 오케이, 열탕 소독 오케이. 흠집 걱정 없고 색배임 걱정 없는 무지개 도마 풀세트. 상상 초월 29,800원, 29,800원 무료 배송. 지금 전화로 빨리 가져가세요. 아침 저녁 매일 밥상에 오르는 김치. 그 김치를 자르고 나면 어휴, 냄새가 안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과연 과일을 썬다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배겨서 정말 못 먹겠어요. 맞아요. 이제는 김치 자르고 물로 헹궈서 바로 과일을 잘라도 냄새 걱정이 없습니다. 대단하죠? 특히 도마 소재가 기가 막힙니다. 옥수수 전분 소재로 만들었고요. 비스페놀 A를 비롯해서 환경 호르몬 14가지, 중금속 7가지 불검출 확인을 받았습니다.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물질이나 국물이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죠. 뜨거운 계란말이를 올려서 잘라도 걱정 없습니다. 끓는 물에 열탕 소독도 되는 위생적인 도마예요. 수육도요. 나무 도마 꺼내지 마시고 뜨거운 그대로 올려서 자르세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도마에 지워지지 않는 곰팡이. 생선 손질하고 나면 냄새가. 김치 국물이 매우 지저분하다. 이젠 바꾸십시오. 생선 육류를 썰고 바로 과일을 썰어도 냄새가 잘 배지 않고 세균 걱정 없는 도마. 김치 국물이 배이지 않는 마술 같은 도마. 타닥타닥 수십 수백 번 다져도 눈앞에 보이던 칼자국이 사르르. 마술 중에 마술. 이밀은 이물질이 침투 못하는 고밀도 비우 소재. 90도로 세워도 재료가 미끄러지지 않는 밀착성. 재료가 튕겨나가지 않고 찰싹 붙고 폭신한 느낌이라 칼질을 오래 해도 손목에 무리가 적고 바닥 미끄림도 없는 소재. 턱이 있어 국물이 새거나 흐르지 않고 가볍고 유연해. 손질 후 찌개 냄비로 이동도 오케이. 연약한 아이들 이유식 만들 때도 좋고 비스페놀 A를 비롯한 환경 호르몬 14가지, 중금속 7가지 불검출 확인. 용도에 따라 쉽게 골라가며 쓰고 전용 트레이로 보관 오케이. 물 빠짐 오케이. 트레이 및 실리콘 처리로 밀림이 없고 슬림 사이즈로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유럽 스타일. 국물이 잘 배이지 않아 김치를 썰어도 걱정 없고 냄새가 잘 배이지 않아 김치 자른 후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잘라도 걱정 없이 탁월한 밀착력으로 재료가 튕겨나가지 않고 달걀 한 개 무게로 가벼워서 훨씬 편하고 칼질을 수십 수백 번 하고 나도 눈앞에 보이던 칼자국이 사르르. 마술 중에 마술. 잠깐 제품 자신감 평생 AS 번호 1899-2734 믿고 평생 쓰실 수 있습니다. 항균 오케이, 탈취 오케이, 열탕 소독 오케이. 흠집 걱정 없고 색배임 걱정 없는 무지개 도마 풀세트 상상 초월 29,800원, 29,800원 무료 배송. 지금 전화로 빨리 가져가세요.